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강의에서는 전 시간에 이어서 중요한 한자 부수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임명용 한자 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 시간에 배운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이름에서는 부수에 따라서 획수가 틀려지는 한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본자의 획수대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수들을 가진 또 다른 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물망머리인데요. 자, 이 넉사머리라고 합니다. 넉사머리. 자, 이 그물망머리는 원래는 5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5획인데 본자가 그물망으로 6획이 됩니다. 이거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그물처럼 보이죠? 주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라는 위치 명칭을 붙입니다. 이걸 부수로 하는 한자는 한 획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벌릴 나자는 19획, 옥편은 19획이 되어 있는데요. 19획이 아니라 이름에서는 20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청서도 14획이 아니라 15획이 됩니다. 그리고 둘치도 13획이 아니라 14획이 되고요. 그물부자도 12획이 아닌 13획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책받침인데요. 자, 책받침 필획은 써보시면 4획입니다. 이 이제 본 부수가 본래 부수의 명칭은 갖은 책받침이고요. 이 훈음은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이 쉬엄쉬엄 갈 착이 받침의 위치에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부수의 위치가 글자를 받쳐주는 받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책받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책받침이라는 명칭은 착받침이 잘못 사용이 된 것입니다. 원래 훈음이 쉬엄쉬엄 갈 착이어서 착받침으로 지칭을 했던 것이 오늘날 책받침으로 잘못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부수는 써보시면 본자가 7획이기 때문에요. 옥편보다 3획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을 연자는 14획으로 되는데요. 필획으로 써보면 11획이지요. 그죠? 그런데 본자 원획법으로 계산을 해서 14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우자도 필획으로는 13획인데 본자의 원획법으로 계산을 하면 16획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옮길 운자도 16획이 되는 거고요. 길도자도 16획이 되고 가까울 군자는 11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갈일선자라든지 맞이할 영자 등 책받침을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 아주 많은데요. 책받침이 부수일 경우는 반드시 이 7획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옷의변은 본자 옷의가 왼쪽에 위치하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필획으로는 5획이지만 이름에서는 이제 6획으로 본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6획으로 계산을 해서 이 넉넉할 유가 13획이 되는 것입니다. 옥편은 12획이겠죠. 그죠? 그리고 기울보자도 12획이 아닌 13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도진자도 10획이 아닌 11획이 되는 것이고 겹칠복자도 14획이 아닌 15획 그리고 옥깃임자도 9획이 아닌 10획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달월인데요. 이 달월이 붙은 한자는 획수 계산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달월은 이 본래 써보시면 4획이죠. 그죠? 이 4획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6획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음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달월부로 쓰일 때는요, 4획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오른쪽에 이 달월 모양이 오면 달월을 부수로 취해서 4획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조자는 그래서 12획 그대로 보시는 거고요. 초하루삭도 10획, 발글랑 11획, 기약할기 12획인데요. 이런 한자들은 달월 4획 그대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6달월 변으로 쓰일 경우인데요. 이 6달월 변으로 쓰일 경우는 6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 고기육이 본래 뜻을 나타내는 훈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고기 덩어리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안쪽에 이 갈라진 선들이 고기 덩어리의 그 힘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기 육자입니다. 써보시면 육획이지요. 고기 육자가 변의 위치에서 달월자로 모양이 변환돼서 붙여진 명칭이 이 육달월변입니다. 자, 그래서 살찔 빗자는 6획으로 계산을 해서 10획이 되는 것이고요. 태포도 11획이 되는 것이고요. 요 간간자도 9획이 되는 것이고요. 창자, 장자도 15획, 허리요자도 15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은 이 좌부변이라고 합니다. 좌부변. 그래서 필획으로 써보시면 이게 이제 3획이죠. 그죠? 근데 이 좌부변이 부수가 됐을 때는 언덕부가 본자이기 때문에 3획이 아니라 8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확 올라가죠. 그래서 언덕부 획수를 써보시면 8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좌부변은 8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성은 이 베풀 진자 16획이 되는 것입니다. 옥표는 11획이 되어 있지만 16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볕 양자는 12획이 아니라 17획이 되는 것이고요. 집 원자는 15획, 그리고 덜 제자는 15획, 따를 숫자는 21획으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 좌부변은 언덕부로 계산을 해야 된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죠? 모양이 비슷한데 이거는 우부방이라고 합니다. 이 우부방이 부수가 됐을 때는 3획이 아니라 고울읍이 본자이기 때문에 7획으로 올라갑니다. 이 우부방 고울읍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고울읍 획수를 써보시면 7획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부방 7획으로 해서 이 정시성이 이 옥표는 15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19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곽시성인 성곽도 11획이 아닌 15획이 되는 거고요. 나라방도 11획이 되는 겁니다. 다음 도자도 16획이 되는 거고요. 들교자는 14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요, 반드시 본 부수에 한자 획수로 맞추어서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우편 획수로 이름을 짓게 되면 음양이나 수리 운격이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획수를 싹 다 정리해둔 책이 있습니다. 임명용 한자 책이 그것입니다. 서점에 가시면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명용 한자 책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 어떤 글자는 책마다 획수가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부수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공부하신 조견표에 해당하는 부수이면 한자 획수를 정확히 계산하셔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위에 공식을 잘 공부하시고 한자마다 본자의 원획이 뭔지를 직접 찾아보신 다음에 이름에 적용하셔야 실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책만 믿고 획수를 계산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문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론입니다. 이 부분이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이 외에도요, 주의를 해야 할 한자 부수 몇 가지를 또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수로 쓰이는 글자가 겹치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옥빛 영자를 보시면 이 자가 이 부수가 될 만한 게 여기 구술옥도 있고 또 초두머리도 있네요. 그죠?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부수가 될 만한 게. 근데 이 글자의 본 부수는 구술옥입니다. 그래서 구술옥만 이 원획으로 계산을 해서 5획이 되고요. 나머지는 쓰는 그대로 필획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두머리로 계산을 해서 6획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되고요. 쓰는 그대로 4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빛영은 총 14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수로 쓰이는 글자가 겹치는 것은 어떤 게 진짜 부수인지를 확인하고 진짜 부수만 원획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필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옥돌 진짜는 부수가 될 만한 게 여기 보시면 구술옥이 있고요. 또 이 책받침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글자의 부수는 구술옥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글자를 이렇게 책받침으로 계산해서 7획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쓰는 그대로 4획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옥돌지는 부수인 구술옥만 5획으로 계산을 해서 총 17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임금황은요. 구술옥이 부수가 아니고요. 흰백이 부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왕은 쓰는 그대로 4획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황자는 총 9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름다울 나자는요. 이 여자 여자가 부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 우부방을 부수로 계산을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고르ꯞ 7획으로 계산해야 되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쓰는 그대로 필획인 3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획수는 10획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를 수는요. 좌부변이 부수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책받침을 부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원래 필획인 4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를 숫자는 이 부수인 좌부변만 원획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좌부변은 본자가 뭐라 그랬죠? 언덕부라고 그랬죠? 언덕부는 써보시면 8획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필획으로 계산을 하면 총 획수는 21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수가 헷갈리는 한자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진짜 부수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진짜 부수만 원획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필획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해야 할 한자 획수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 또 이름 예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또 보시면요. 이해가 좀 잘 되실 텐데요. 자, 이서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서서자인데요. 이 상서서자는 구술옥변이 본 부수여서 구술옥은 5획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5획으로 계산을 하면 총 14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꽃뿌리영은 아까 초두머리가 부수라 그랬죠? 4획이 아니고 본자인 풀초. 기억나시죠? 6획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총 11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로 정씨는 이 우부방이 부수인데요. 이 고르비 본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3획이 아니라 7획이 돼서 총획은 19획으로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하자는 삼수변이 부수인데요. 이 삼수변은 물수가 본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수가 4획이기 때문에 이 4획으로 돼서 총획이 9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자의 본 부수는 구술옥이죠. 그래서 구술옥은 5획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술옥 5획으로 계산을 하면 총 획수는 9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아시겠는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베풀지는 좌부변이 부수라고 저번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좌부변이 부수가 됐을 때는 3획이 아니라 언덕부가 본자이기 때문에 8획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옥편은 11획이 되어 있지만 이름에서는 16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에서는 이 신방변이 마음심이 본자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마음심은 4획이 되지요. 그래서 총획은 13획이 되는 거고요. 도울원자는 제방변이 부수인데요. 제방변이 본자가 뭐였죠? 손수였지요. 손수는 4획이지요. 그래서 총 획수는 13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다 되시는지요? 자, 이런 것들 뭐 다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에서 사용하는 한자 획수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 획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한자 획수 산정 방법은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대로 산정해야 된다. 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획수 산정표는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또 자료가 있으니까요, 프린트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또 서점에 임명용 한자 사전 책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네이밍을 업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책을 꼭 한 번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배운 이 획수 산정 부분이 네이밍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앞으로 더 공부를 해 나가실수록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실 거고요.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자 부수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리 원격에 대해서 하나씩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자 공부하신다고 머리에 쥐가 좀 나셨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에너지 보충 좀 하시고요. 편히 쉬셨다가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